상황에 변화된 상황에 적합하게 이제 바꾸자 하는 이런 취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점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최저임금 결정의 어떤 정치화 부분은 이제 좀 줄이는 게 좋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정치화가 단지 노사 교섭 방식에서만 비롯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이게 결정 체계를 바꾸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노사 교섭 방식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치권에서의 어떤 선거에서 나오는 어떤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최저임금으로 정부를 통해 쭉 반영되어 오는 이 부분도 중요한 어떤 정치화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성 요소를 정부 중심으로 할 거냐 또는 노사 대표를 중심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바꾸더라도 결국 이것 자체로서는 정치화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이걸 좀 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이게 체계 자체만을 바꾸는 것으로서는 상당히 좀 제약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딜레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 판단은 저는 첫 번째, 그 구간설정위원회 부분은 저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실제로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틀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관행상 노사 대표가 참여를 해왔고 또 노사 대표의 어떤 목소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관행과 함께 병행해서 좀 더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간설정위원회를 확보하는 것 자체는 진일보한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러니까 구간설정위원회의 어떤 전문성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판단은 가능한 구간설정위원회가 내부적으로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결정 과정을 좀 더 이렇게 공론화하고 공개적인 토론들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밟아졌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어떤 결정을 충분하게 근거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좀 더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실제로 중요한 어떤 논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도록 운영을 해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 이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이 구간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할 때 결국 중요한 게 이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라고 보는데, 근데 제가 이제 새로 바뀐 안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최저임금 기준의 결정안은 주로 이렇게 임금 기준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은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은 고용에도 영향을 주는 상황까지 이미 올라간 것 같다는 판단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단지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높다는 것 자체가 근로자에게도 반드시 이로운 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용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임금 교섭에서 마찬가지고 최저임금에서도 임금과 고용의 우리 통상 얘기하는 어떤 이 밸런스가 균형이 필요한, 우리가 보통 이게 임금이 늘게 되면 고용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미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목까지 차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 그 점에서 임금과 고용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임금과 고용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지불 능력이나 또 경제 상황이 기본적으로 중간에 매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임금 부분하고 생계비 부분이야, 그죠? 이런 임금 관련 부분과 그 다음에 경제 상황, 그 다음에 고용 부분을 동시에 감안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기업의 지불 능력 부분은 또는 경제 성장 부분은 그냥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 성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 산업 구조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영세 중소기업이 갖는 기업 지불 능력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이 갖는 지불 능력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저임금 결정할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집단, 기업 집단, 특히 영세 중공업의 영세 상공인 쪽에 어떤 지불 능력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어떤 구조들인가 그런 어떤 방식 결정 방식들이 우리가 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저는 그 새로운 안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은 그 이해 당사자들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근로자 측에서도 단지 임금 높은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임금과 고용 간의 어떤 균형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데 현재의 근로자 대표들은 제 판단으로는 압도적으로 임금을 중시하는 집단만이 너무 과도하게 지금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점이고, 그런 점에서 이 고용 측을 대변할 수 있는 어떤 이해 대변자들 어떻게 우리가 좀 더 반영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대체로 지금 세 분의 전문가들은 개선안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노영진 교수께서는 최저임금의 새로운 기능에 임금과 고용의 그 균형이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 부분 우리 황정희 회장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신 분과 좀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 정초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양성의 핵심 개념으로 현재의 위원들, 그 전문위원은 공익에 상관없이 임금에 초점 맞추는 게 주안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흐름들을 좀 경계하면서 앞으로는 고용이라는 이런 상황을 좀 더 고려한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가에서 이상민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안에 대해서 크게 이제 이견을 갖고 있지 않고, 다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좀 보완할 것인가에 관해서 이제 언급되지 않은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가지 업종의 사용자들과 근로자들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면담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느낀 바는, 물론 이게 아주 대표적인 통계적인 이런 조사의 결과는 아니지만은 제가 연구자로서 느끼는 바는 그 대응의 방식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부의 기업들은 자본의 투자가 더 많이 일어나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나타나는 기업들도 있었고,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인건비를 줄이고 또 근로자들도 크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었고, 실제로 고용을 감축하거나 초단 근로시간, 초단기 근로자들을 대체하거나 가족 노동을 대체하거나 이런 이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보았고, 또 판로를 개척하거나 새로운 이제 아이템들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을 더 좀 열심히 하는 그런 이제 업체들도 볼 수 있어요. 좀 여건이 되는 업체들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일종의 소위 한계 기업으로서 최저임금에 상당히 취약한 기업들이 좀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좀 이게 퇴로가 없는 것이죠. 소프트 랜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회보장제도건 아니면 자문이건 지원이건 간에 결합되어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두 가지의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은 그 초점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관련된 어떤 구성 요소들이 같이 일관되게 이제 접목되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은 상당히 좀 부족한 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도 이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문가를 우려하는 바는 이제 아무래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연역적이거나 당위적이거나 아니면 되게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이런 분들이 일관되게 반영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안타까운 한계는 사실은 어떠한 대표 조직도 충분하게 그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그러니까 소위 중간 조직이라고 하는 협회나 노동조합이나 여러 가지의 단체들이 사실 충분히 그런 대표성을 갖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되게 다양해졌죠. 그것이 우리의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 하나고, 계속 성장의 부분은 나가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공통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피드백 시스템이 좀 잘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자료들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양한 사례들을 확인하고 유형화하고 공유함으로써 어떠한 다양한 측면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이 지금의 논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제 계속 단일한 최저임금 체계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기본적인 최저임금에 업종이나 지역 간에 덧붙여서 이제 차등화를 하는 방식의 그런 다양성들을 반영하는 어떤 최저임금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장기적인 어떤 방향성의 선택의 어떤 그걸 염두에 두고서 지금의 논의도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정 체계와 관련해서 이제 산식을 정하는 문제에서 제가 이제 독일과 미국의 기업들의 사례에서 게인 쉐어링이나 프로핏 쉐어링이라고 하는데 성과 배분제의 그런 사례들을 보면은 상당히 정치하게 산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기업도 그랬었고 미국도 상당히 상세하게 산식이 마련되어 있었죠. 근데 그것이 산식이 있는 것이 노사의 자치를 바로 무너뜨리는 것은 아니다. 예, 산식이 이제 어떻게 짜졌느냐가 문제이지 산식이 있는 것은 제가 연구자로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진일보한 측면에 좀 우리가 이제 커먼센스를 좀 더 확장하고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구체적이고 특수한 이제 산식으로 좀 더 이렇게 진행돼야 되겠죠. 지금 수준에서 그것이 노사 자치의 어떤 영역을 침해한다거나 이제 공감을 얻는 부분이 적을 수 있다면은 조금 이제 두리뭉실하게 정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그렇지만은 산식을 정하는 것이 노사 자치를 망가뜨리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산식을 정하느냐가 우리에게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결정 기준 관련해서도 네 분의 전문가들이 좀 수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김광식 교수께서 말하는 공식화의 필요성, 그리고 권순홍 교수가 말씀하신 변수의 유형화, 그리고 우리 이삼 교수 방금 말씀 산식의 구체화 이런 것들이 소위 객관성을 좀 제고시키는데 이 도움이 된다는 진단을 해주셨고, 대체로 이런 접근 방식은 다른 나라에서도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언론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마지막 순서인데 마지막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돌기 때문에 너무 세게 때리지 마시고 좀 잘 코멘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경향신문 강진구입니다. 제가 2013년서부터 노동 담당 기자를 했는데 매년 최저임금 이슈가 되긴 했지만 대부분 다 시즈널한 이슈로 보통 한 달 이내에 소멸이 됐는데 최저임금 이슈가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연중 이슈가 됐죠. 그리고 모든 고용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기승전 최저임금 논의 구조 형태로 최저임금이 말 그대로 이제 노동 의제